네, 세 번째 역에도 반가운 우리 하림 아나운서님하고 네, 또 새 얼굴도 함께 연구원님과 함께 또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세 번째 역에 도착한 역이 게임주 역이거든요. 게임 네. 역인데 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각자의 최애 게임을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아, 네네. 네. 저는 로얄 매치라고 이제 로얄 매치요? 퍼즐류의 네. 그 모바일 캐주얼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좀 즐겨 하고 있습니다. 퍼즐 게임이요. 우리 하림 네. 아나운서님은요? 저도 아까 이 전역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저도 로얄 매치를 사실 하고 네, 있고요. 같은 어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두 분이 저를 네. 만나기 전에 이미 친해져서 오셨군요. 그런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저는 네. 레벨이 26이고 우리 연구원님은 200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있나요, 레벨이? 6천까지 있습니다. 6,000까지요? 네네. 6,000까지 가실 거죠? 아마 그렇겠죠. 와,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해봤자 게임을 그 쿠키런 아세요 혹시? 쿠키런 알죠? 네. 쿠키런 진짜 열심히 캐릭터도 막 사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런 모바일 게임 말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 또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이 사실 상반기에 좀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부진했던 게 바로 이 게임주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상반기에 이 게임 섹터 유독 부진했던 이유 뭘까요? 일단은 게임주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신작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작들이 주요 게임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이제 좀 많은 자금들이 투입된 대형 신작들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가운데서 네. 또 일부 신작들 예를 들면 이제 NC소프트의 TL 같은 것들은 출시 지연이 계속 일어나면서 주가가 약세로 즉 투자자들의 그 어떤 투자 심리를 많이 저하시켰고 또 하나 이제 1분기 실적이 있었었죠. 상반기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 상황인데 이때 이제 대부분의 게임주들의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실적도 안 좋은데 신작도 계속 지연되고 게임주를 볼 이유가 없네? 네. 이런 이제 기류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주요 섹터들 가운데서도 게임주들이 좀 가장 부진했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결국에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이 신작이 없었던 점, 네. 그리고 또 실적이 부진했던 점 같은데 네. 이 중국과의 관계가 또 요즘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 영향도 게임주 부진의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그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한중 관계 경색된 부분은 사실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실적이랑 신작의 지연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중국 쪽 악재까지 터지니까 사실은 조금 더 빠진 부분은 이제 중국 영향이 일부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두 개가 훨씬 더 하락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네.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왜 중국 얘기하면 그 판호 발급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판호 발급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사실 이제 뭐 큰 기대보다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게임 회사의 실적이 이제 얼마나 좀 회복이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넷마블을 비롯해서 몇몇 개 이제 게임사들이 외자 판호를 미리 발급받아둔 게임에 대해서 하반기 중국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제 대형사 중에서 넷마블이 최대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게임을 중국 시장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중국의 가장 큰 퍼블리셔인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는 게임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외자판호 게임이 중국에서 발매가 됐을 때, 론칭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몇몇 게임사들한테는 이제 강한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해주신 그 넷마블이 하반기에 출시할 게임들은 중국에만 나가는 중국 전용 게임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했었던 뭐 네네. 제2의 나라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있었던 IP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 선보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뭐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또 이제 오리지널 IP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도 있고 기존 IP를 중국에 맞게 현지화하는. 사실 이 현지화라는 게 중국 시장만큼은 또 그냥 단순한 뭐 보정 작업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요? 어떤 6개월에서 게 있나요? 1년 정도 걸립니다. 일단은 언어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코드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과금 구조하고 똑같이 가져갈 수는 또 없거든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거부감 없어하는 그런 과금 구조를 또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중국 맞춤형 게임에다가 또 6가지나 낸다고 하니까 진짜 넷마블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 또 이 출시 앞두고 굉장한 뜨거운 관심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내 콘솔 게임 시장 네. 전망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이제 콘솔 시장 자체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PC보다도 원래는 작았는데 커졌어요. 역전을 해버렸죠. 그만큼 이제 홈 비디오 게임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네. 국내에 이제 뭐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나 그리고 네오위즈 같은 기업들이 콘솔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 자체는 작습니다. 콘솔 시장 예, 자체가. 글로벌 콘솔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이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 이 세 군데를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점에서 올해 이제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가장 지금 화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피해 거짓이 아직 공식 출시된 건 아니죠? 네. 이게 예고편만 나온 건가요? 9월 19일에 9월에요? 출시되기로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단계고 아무래도 이제 작년 게임스컴 글로벌 최대 게임쇼인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게임이 피해 거짓인 상황이다 보니 네. 이제 뭐 게이머들의 기대도 있고 사실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3관왕이라고 하니까 네. 하림 아나운서랑 저랑 눈이 네. 정말 커졌어요. 갑자기 와.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까 전에 이 콘솔 게임과 함께 좀 궁금한 게 콘솔 게임 시장이 우리나라 좀 영향력이 작다고 했잖아요. 2% 네, 이 정도라고 네. 매우 하셨는데 작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는 아무래도 좀 모바일 게임 시장이 더 큰 거예요? 훨씬 크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바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 한 12조에서 15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한 60% 이상이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고요. 또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이제 PC 게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모바일 게임 시장이 50% 정도고요. 콘솔이 27%.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PC가 오히려 20%로 많이 쪼그라든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되게 또 그렇게 또 비율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콘솔 게임도 앞으로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맞습니다. 들고 있고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콘솔도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요즘에 진짜 유행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서브컬처 게임 혹시 하세요? 서브컬처 게임 아니요? 당연히 모르죠. 네. 당연히. 우리 연구원님이 잘 저도 아시겠죠? 알긴 아는데 하진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희 셋 다 뭐 서브컬처 게임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블루 아카이브나 원신 이런 게임들이 정말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서브컬처 게임들은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원신이 워낙 이제 대흥행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흥행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신을 이제 롤모델로 해서 많은 이제 서브컬처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초 히트작이 하나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양질의 서브컬처 게임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 규모도 근데 다만 이제 시장 규모도 커질 텐데 네. 당분간은 계속 상승세를 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서브컬처 게임이 모바일 게임 내에서 대부분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이 편리한 게임 장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시장 자체는 지금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 글로벌 모바일 시장,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는 좀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전체 이제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파이 뺏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당분간은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핸드폰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하면 네. 그 역동성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딱 게임기를 사용해서 하는 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 서브컬처 게임과 관련해서 오늘 기사에는 또 중국 게임인 이 에픽세븐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저도 좀 생소한데요. 이게 또 네. 굉장히 흥행을 했다고 해서 네네. 또 서브컬처에 대한 가치가 확실히 네. 더 상승할 가능성도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양한 기업들, 게임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쿠키런도 좋아했던 것처럼 네네. 다양한 게임 기업들 많은데 카카오 게임즈, 네. 크래프톤 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상장할 때만 해도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한 몸에 받았죠. 그렇죠. 네. 한 몸에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네. 카카오 게임즈 정말 관심을 많이 맞아요. 받았는데 많이 받았죠. 주가가 지금 상장 이후 계속 부진하거든요. 네. 좀 기대 모멘텀이 어떻게 있나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희망이 좀 있을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보면은 네. 이제 지금 주식을 산다라고 봤을 때는 크래프톤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사실 또 공모가가 워낙 높았었고요. 카카오 네. 게임즈는 공모가에서
슈팅이 나왔다가 쭉 빠진 거고요. 크래프톤 공모가 자체가 50만 원으로 매우 높았는데 지금 이제 20만 원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레벨 자체는 지금 크래프톤이 조금 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건 맞고요. 네. 결국 게임사는 신작과 실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신작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 3분기와 4분기에 RS랑 가디스 오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는 큰 신작은 없어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이제 블랙버짓하고 서브노티카 시리즈 이런 이제 신작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회사 모두 앞으로 지금 투자해서 6개월, 1년 정도 놓고 보면은 괜찮은 신작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 대비 크래프톤이 월등히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그 신작이 나오기 전까지 버텨줘야 될 기존 게임이 그쵸. 오딘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보다는 이익 창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나죠. 배틀그라운드는 진짜 배그라고 하잖아요. 네네. 줄임말로. 네네. 제가 게임을 잘 모르는데도 배그는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맞습니다. 이 배그가 또 무슨 어떤 종목으로 채택된다는 그런 오. 이슈도 있던데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이제 네.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게임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 채택이 됐어요. 8개 종목이 채택이 된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운동 경기 종목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8개 게임 중에서 한국의 이제 배그가 한국 와. 게임으로서는 유일하게 오. 정식 종목이 오. 채택이 된 것이죠. 한국 국가대표들도 이 배그에 출전하나요? 국가대표 배그 출전해서 금메달 따면 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면 군 면제지 않습니까? 아, 배그로 따도 금연제인가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인 그쵸. 건 맞거든요. 와. 네. 대단한데요. 크래프톤 생각보다 대단한데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 게임이 네. 종목 그 게임의 위상 자체가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건 정말 짧은 궁금증인데 네네. 이 크래프톤이 이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이 뉴스 자체는 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을 텐데. 그렇죠. 오래전에 나와 있던 그쵸? 뉴스죠. 네. 그래서 9월에 이게 열린다고 해도 큰 반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이 반향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게임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여기에 조금 더 좀 힘을 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위상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하게 이제 이 게임을 몰랐었던.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쪽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권 쪽에서는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 뭐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올라갈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는 배틀그라운드 매출에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잖아요. 그러네요. 따라서 이제 중국 내에서의 매출도 조금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8, 9월께 가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릴 때쯤 되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선반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진짜 중국에서 확 늘어난다면 네. 주가에 또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워낙에 큰 시장이니까 그 네. 부분도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NC소프트나 뭐 펄어비스 이런 그 대장주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많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대장주는 좀 어떻게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너무 단호하셔서 슬퍼요. 아니 제가 게임주를 사실은 제가 여러 네. 섹터를 보고 있는데 네. 게임주만큼은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 게임들을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도 안 좋기도 하고요. 실적이 다 막 적자로 돌아섰고 무리한 M&A 때문에 적자로 돌아서고 그래서 게임주에서는 대형주 크래프톤, 중소형주 뭐 W게임즈라고 있긴 한데 하여튼 거의 추천을 안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컨텐츠라는 건 기본적으로 흥행 예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네. 게임은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드라마 작가, 영화는 감독. 네. 어느 정도는 차기작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그쵸. 게임은 차기작이란 개념이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 어떤 게임 유저들의 기호, 성향, 게임의 완성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유저들의 마음을 네. 사로잡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그만큼 말씀이시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고 그리고 또 주가 자체도 항상 선반영했다가 게임이 정말 매출이 잘 나와도 항상 빠지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만큼 또 주식으로서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TL의 출시 자체가 계속 밀리면서 주가가 모멘텀이 없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CBT
미리 사전 테스트를 네, 유저들 네.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네. CBT에서의 반응이 사실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도 별거 없겠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올해는 뭐 크게 주가 반등할 만한 요소가 안 보이는 거고요. 펄어비스는 그래도 NC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내년 1분기에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모멘텀,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붉은 사막 기대감으로 연말기에는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조금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속상한 너무 소식일 것 슬플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이제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또 손절 라인도 잘 지키시고 또 이제 갈아타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제가 또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저는 뭐 신작이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길래 예. 아, 그러면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문제는 이게 실적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임이 캐시카우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기업들의. 네. 그런 기업들의 캐시카우가 사실은 있는 게임사가 거의 없어요. 게임이라는 게 속성이 모바일 게임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 매출이 빵 뜹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계단식으로 매출이 계속 빠져요. 계속 매출이 빠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작이 나오지 않으면 전체 회사 매출은 유지 및 성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실적 측면을 좀 같이 보시면 그래도 뭐 크래프톤 정도는 배틀그라운드는 모바일도 있지만 PC가 또 메인 축을 담당하고 있고 RPG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견조하게 일정기 유지되거든요. 7년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 게임주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좀 한두 개 종목으로 압축을 할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짧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게임주가 정말 어렵기도 하고 네네. 유저들의 마음 잡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유튜브 댓글을 좀 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저들의 마음을 잡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네. 이 국내 게임들이 과금 유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저들이 떠난다 하는데 그런 게 있죠.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모바일에서 빠르게 승부를 보고 빠르게 이제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구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과금 유도가 좀 심하고요. 반대로 이제 콘솔 게임 같은 거는 어차피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금 유도를 했다가는 바로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과금 유도보다는 슬로우 스타터죠. 천천히 언제 돈을 썼는지도 모르게 이제 스며들게끔 쭉 가는. 그리고 사실 돈을 안 써도 충분히 돈 쓴 사람 대비 80~90%의 재미를 즐길 수 있게 설계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모바일 게임 위주로 발전을 해온 시장이 성장이 빨랐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또 그런 부작용들이 있죠.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또 결국에는 게임주의 매수를 좀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한두 개 종목으로는 좀 압축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게임 섹터 내에서 네. 최선 호주 어떤 걸까요? 저는 크래프톤입니다. 이 1초의 망설임도 네. 없으시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실적이 1분기에도 다 뭐 적자난 기업들도 많고 NC소프트도 이익이 뭐 60~70% 급감했어요. 근데 크래프톤만 네.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특정 비용, 그러니까 특수성 비용을 제거하고 봤을 때 이익이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이런 분위기에서 게임 시장 이런 분위기에서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이익이 늘어난 유일한 회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월달 아시안 게임 모멘텀 측면도 강하고 또 내년부터는 사실 올해 크래프톤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올해 신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조금 사이즈가 있는 신작이 하나도 없었고 작년 말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 콘솔 게임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진들을 다 씻어냈고 실적으로 보여줬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개의 대형 신작들 포함해서 신작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을 추천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게임주의 가장 중요한 실적과 신작 이 두 가지가 버텨줄 수 있는 크래프톤을 우리 네. 게임 sek터 내에서 최선 호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벌써 저희는 이제 마지막 역에 다 도착을 해서 우리 하림 아나운서를 두고 내려야 될 시간인데요. 네. 우리 김현용 연구원님과 저는 먼저 내려보고 마지막 정리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네. 정리하고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리겠습니다. 먼저 네.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